안녕하세요. 하이. 오, 패싱 거래야. 어제 경기 보다가 숨 멎을 뻔했어요. 흥민정. 이거 맞아? 맞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추위가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한파가 왔잖아. 가스 약간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가 있었던 시기였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8개월 연속 무역 적자, 제롬 파월 의장의 FOMC 12월 50bp 인상 가능성, 또 마크롱이 IRA에 대해서 고강도로 비판했다, 또 중국 곳곳에서 시위, 폭스콘 생산 차질, 그리고 지준율 인하, 사우디 국제공항 관련 수주 기대감에 건설 관련주들이 기대감의 상승, HB가 12월 1일부터 완화된다, 환율도 안정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순매수하고 있다. 사실 이게 이번 주 가장 큰 또 이슈 중에 하나였지, 증시에서. 마지막으로는 넷플릭스, 뭐 디즈니에 난리가 난 드라마가 있잖아.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 내 꿈. 난 그냥 막내 아들. 그렇죠, 막내 아들 맞죠? 막내 아들 맞아. 어머니 보실 텐데. 미안한데 우리 엄마 안 봄. 그건 안 나와. 자수성가 막내 아들. 요즘 콘텐츠 쪽에 한번 이렇게 주목받으면은 관련주들이 좀 활발하게 이슈가 되는 것 같아. 옛날에는 하루 오르고 땡 이랬는데 요즘은 콘텐츠 쪽은 한 번 이슈를 받으면은 굉장히 강세가 좀 이어지는 부분들,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사실 누구에게나 재밌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주제잖아. 근데 이런 스토리를 생각해내는 사람들 보면은, 스토리도 소설이 원래 웹툰화 되었고 웹툰을 드라마로 만들어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역시 이런 IP의 중요성을 여지없이 여기서 재확인할 수 있었던 거, 뭐 오징어 게임, 우영우 흥행하면서 주가를 같이 동반하잖아, 상승을. 이런 게 나는 항상 IP의 힘이 아닌가. 우리 가짜 트레이더는 어떻게 안 되나? 뭐 우리나라에서 드라마 시청률이 계속 올라와서 거의 15%까지 치솟고 50개 국가에서도 OTT 1위를 이제 찍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 주식 종목들이 시세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굉장히 이어졌단 말이지. 그 회사가 어디냐면은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의 IP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 레몽레인이라는 이 주식이 상한가를 칠 정도? 그런 경우 별로 없거든. 내가 주식을 옛날에 이런 콘텐츠 많이 했거든,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막 넷플릭스 이런 게 대중적으로 쓰는 그 시장이 아니었다 보니까 맨날 슬금슬금 오르다가 한 10% 오르고 뚝 떨어져. 왜냐면 워낙 물린 사람들이 많고, 지금처럼 글로벌로 이 콘텐츠가 막 영향을 많이 주던 시대가 아니었거든. 그래서 옛날이랑 지금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럼 레몬맨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그 권리를 직접 확보해 놓은 다음 해외 OTT 동시 방영권, 넷플릭스, 뭐 디즈니, 뭐 아마존 프라임, 뭐 이제 그런 OTT 회사들 있잖아. 이제 그런 데다가 동시 방영권을 판매하는 이제 사업도 하는 것이 있고, 또 관련 있는 종목으로는 FNC 엔터, 그리고 미스터 블루, DNC 미디어,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애니플러스, 뭐 콘텐트리 중앙, 뭐 위즈익 스튜디오, 막 이런 거 우리가 콘텐츠 산업에서 많이 들어보잖아. 올해 여름에 우영우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그 드라마가 흥행했을 때도 굉장히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 그 우영우 공동 제작사였던 A스토리, KT 스튜디오 지니. 근데 이 KT 스튜디오 지니는 비상장 주식이라서 최대 주주인 지니뮤직,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확인해야 돼. 콘텐츠 산업은 비상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고 잘못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 관련주여도. 이렇게 다양하게 사실 이익이랑 관련 없어 보이는 이런 회사들도 항상 기대감? 주가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변동성들이 있었지. 그런데 만약에 이 작품에 대해서 예전부터 기대감이 엄청 컸었으면 꽤 잘 만든 채로 드라마에 방영했어도 주가는 떨어졌을지도 몰라. 왜냐면 이 기대감이라는 것도 주가를 매길 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라서, 그게 이제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어떤 특정 이슈가 나오면 그 이슈를 활용해서 변동성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 각종 대외 변수로 인한 가격 변동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예상하고 투자하는 거거든. 나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미리 포지션을 잡는 사람들 때문에 주가는 항상 기대감을 포함해서 주가가 선반영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인식하고 그걸 인지하고 있는지 막 여론에서 더 많이 다룰수록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주식은 심리 게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상호 연결성이 있는 거지. 우리가 아까 이슈를 다룰 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고 있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그래서 이번 주 증시에서도 그게 큰 이슈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 왜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산 거예요?
사실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증시에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상태인데 거의 다른 거 다 팔고 삼성전자만 샀다 싶을 정도로 지금 수급이 그렇게 돼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11월 30일 수요일에는 코스피 전체 외국인 매수가 1조 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삼전에 3,400억 원을 매수했다. 그리고 12월 1일에는 코스피 전체 외국인 순매수가 뭐 330억 정도인데 삼성전자만 2천억 매수했고, 그럼 딴 거 팔고 삼성전자를 매수한 거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왜 이렇게 외국인은 3점만 살까? 왜 다른 주식 많은데?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사실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 있지. 대표적으로 수요일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 우리가 많이 들어보잖아. 맨날 우리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파월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그래 누군데? 우리 맨날 이러면서 그래서 이 발언에 이제 우리가 화답이라도 하듯이 우리나라 국고채가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래서 삼전을 좀 산 이유가 그런 거구나 라고 인지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 그러면, 역전되어 있던 국고채 3년물 그리고 10년물 수익률이 이 목요일 채권 시장이 마감할 때 해소되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생각보다 크다는 거지. 이제 통상적으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인 이 국채는 장기물일수록 투자 리스크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이 더해져서 단기물보다 수익률이 높다. 우리가 이제 적금 들 때도 10년 적금이면은 이자를 더 많이 주잖아. 이제 그런 부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 신호탄이라고 우리가 부를 정도로 항상 큰 이슈가 되곤 하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은 단기 국채금리가 장기 국채금리보다 높아서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다고 평가됐었다. 대한민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해소되면서 이제 주식시장 전망이 좋아지겠다라는 신호로 받아진다는 거지. 이게 조금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그냥 그런 거 모르겠고, 대한민국 주식에 지금 살만한 게 뭐가 있냐 라고 하면은 외국인들 눈에는 그냥 삼성전자 사. 작은 시장에서 뭐 고민할 것도 없고 사고 팔기도 힘들어, 나오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삼전사. 그러면 장단기 금리차 말고는 또 어떤 요인이 삼성전자를 외국인한테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을까? 이제 해외 주식 채널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됐을 텐데, 11월 중순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공시를 통해서 워렌 버핏이 TSMC 주식을 5조 원가량 매수했다. 이제 이런 게 공개됐었다라고 하는데, 뭐 삼전 대신 TSMC를 매수한 이유는 워렌 버핏이 따로 있겠지만 반도체 업황이 사실 전체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봤을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래서 해외 투자 은행들이 코스피 그리고 특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보고했던 리포트들이 영향을 분명히 미쳤을 거고, 근데 아직 해소되지 않은 리스크들도 꽤 많은 건 사실이거든. 예를 들면 첫째로 미중 반도체 제재, 한국에만 이제 특혜를 줬던 것도 그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 그리고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 낸드 공장 규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둘째로 메모리 중심 매출 구성, 이것도 아직 좀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도 아직 가시적인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한계 결실을 언제 거둘 수 있는지 여전히 미지수다. 근데 이제 그런 요소들은 계속 분기마다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주식의 마법의 단어 선반영, 그래서 지금 이미 하락한 것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선수들이잖아. 그래서 이런 정보를 우리보다 훨씬 먼저 알고 있었을 거고, 그리고 달러 환율까지 고려하면 5만 원대까지 하락했던 게 전부가 아니지. 사실 훨씬 더 크게 하락한 거라고 봐야 돼. 그럼 이런 정보는 어떻게 평소에 확인하고? 이거를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 직업이 투자자가 아닌 이상. 근데 알면 좋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요거 보면 돼. 주간마다 우리가 보고 해주니까. 그래서 국고채 금리랑 미국채 금리는 우리가 인베스팅 앱 많이 쓰잖아. 이제 거기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는 이제 SEC 홈페이지에서 버크셔 해서웨이를 검색하면은 13F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나도 이번에 이거 자료 조사하면서 배운 건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외 주식 한다 그러면 한 번씩 들어가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 이거 팔고 이거 사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 정보를 취할 수 있는 채널이지. 그럼 이제 또 한 주가 이렇게 바쁘게 지나간 것 같은데, 이번 한 주는 좀 어땠어요? 배운 게 많은 한 주고, 그래서 요즘에 다른 채널에 가끔씩 나가서 얘기하는데 계속 이제 매수에 참여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현금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한 2, 3년 동안 계속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좀 투자할 것 같다. 막 이런 시장에 대한 내 의견도 계속 고민했었고. 그럼 한 주 동안 요거는 이번 주에 한번 배웠다. 우리가 리서치를 지금 배포하면서 사람들한테 너무 보기 좋은 자료다, 알차다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피드백도 막 많이 받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너무 많은 정보들을 채운 거 아닐까? 조금 더 간결하게 만들 필요는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도 하게 된 한 주였고 어려운 게 많다. 이래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고민을 하게 되는 한 주였다.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팀원들이랑 이 팀워크하는 게 내 개인으로서 투자자로 살아가던 거랑 굉장히 다른 점들. 원래 이렇게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하는 걸 별로 이제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거의 중요성을 많이 또 배우게 되는 한 주였던 것 같다. 투자자는 이 모니터 앞에서 굉장히 외롭거든. 특히 전업 투자자들. 근데 그런 부분들을 회사하면서 힘들기도 하지만 배우는 게 많다. 사람들끼리 이렇게 감정을 공유하는 거, 상호간에 말로써 주고받는 부분들이 존재해야 되는구나. 예전보다 사람들이랑 더 많이 말하려고 노력하는 한 주고 아마 다음 주도 더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요즘 내 말이 더 늘고 있는 것 같다. 그죠. 원래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감정이나 이런 걸 잘 표출하거나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지. 원래 진짜 친한 사람이어도 내 감정을 거의 공유하지 않는 나는 성향을 갖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런 걸 같이 말로써 교류할 때 또 내가 도움 받고 그 친구들도 이제 고민을 또 알 수도 있고 그러면 도울 수도 있고 그런 거구나. 항상 거기 더 글이 정확하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말로써도 전달할 필요가 있고 뭐 편지가 될 수도 있고 그 두 개는 항상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최근에도 이제 이런 걸 많이 배우게 되니까 미팅 갈 때도 훨씬 더 안 힘들고 예전에 나는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미팅을 간다거나 이런 요청을 하면은 많이 회피하거든. 외부 촬영도 막 안 나가려고 그러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가벼운 마음, 좀 자신감 더 있게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이번 주에 많이 배운 것 같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다음 주에 뵐게요.